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시장 점검해보고 우리가 봐야 될 관련주들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시장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던 게 바로 이 장 막판에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자, 이러한 내용이 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6월 달에 증시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이 분봉상 흐름을 보시면 항상 장 막판에 수급이 유입됐었거든요. 자, 이렇게 장중에 낙폭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장 막판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살짝 아래꼴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장 막판에 강세 흐름을 펼쳐주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는데, 이때도 보면 장 막판에 강세 흐름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가 장 막판까지 수급이 좀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우리가 배제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생각을 마음 한켠에 좀 하고 계셔야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시기 상당히 용이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월봉상 상승률을 보게 되면 지금 6월달 기준으로 약 14%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1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10% 이상의 좋은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달 역시 이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코스피 기준으로 10% 이상 좋은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바로 다음 달, 현재 7월 달이죠. 7월 달에 꺾이는 흐름보다는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과거 통계가 더욱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급격한 조정을 좀 예상하는 것보다는 잠깐의 7월 8일 관세 이슈라든지 7월 3일에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죠. 이런 중요 변수 시기에 맞춰서 아마 차익 매물이 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증시를 바라볼 때 계속적인 상승만 할 수는 없죠. 결국에 좋은 조정도 나와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는 게 증시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계속적인 상승에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구간에서 조정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련주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좀 특징주로 볼만한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적해 볼만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시게 되면 지주사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 하나나 SK나 좋은 상승세 보였고, 원익 역시 좋은 상승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지금 7월 3일에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7월 3일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물론 지주사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주식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정말 한국 주식 한 단계 혁신에 이르는 그러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지만, 과연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지주사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초까지 지주사에 대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적절한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되나, 결국에 저는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7월 3일을 기점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조선과 방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과 방산에 있어서 지금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부분은 사실 뚜렷하게 잡혀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물론 아직 7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2분기 실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 실적 시즌에 맞춰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관련주,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조정이 잠깐 나오고 있는 조선이나 방산주 위주로 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항공우주,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컨센서스보다 하회한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2분기서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구독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유심 깊게 초점을 두시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7만원대로 현재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7만원대 중후반에 대한 매수 타점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들 계속적으로 좀 추적해 보셔야 되고, 자, 다만 특히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무너지면서 5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는지 흐름을 좀 지켜보신 뒤에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기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1분기서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려왔죠. 지금 종목들 보시면 실리콘 투서부터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매매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만약에 일부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편입 기회로서는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 실리콘2라든지 코스맥스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서, 다만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적절한 조정 구간을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관세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된다, 이번 관세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만약에 정부의 협상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유예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자동차 섹터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현재 자동차가 좀 주가 상승률이 미비한 이유가 결국에 관세에 대한 우려심이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이 만약에 정부와의 협상을 이뤄내던 아니면 다시 한번 유예시키던 이러한 조치가 나왔었을 때는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조선과 방산 그리고 뭐 전력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지주사들 그리고 증권주들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죠. 자, 다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에서 하반기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을 선정해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선정할 수 있는 섹터군이 몇 개가 없습니다. 결국에 뭐 자동차 쪽 보시게 되더라도 현대차 흐름 보시면 결국에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시장 우려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우려심이 해소가 되게 되면 단기간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지금 7월 초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이 잠정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 삼성전자의 박스권 흐름, 이 박스권 흐름에서 만약에 상단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삼성전자 위주로 보셔도 저는 무난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방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삼성전자 역시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최근 30만원에 대한 한번 모멘텀을 찍고 살짝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되고 있는 컨센서스가 대부분 상향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를 봤을 때 미국의 마이크론사의 밸류에이션 가치의 한 70% 그리고 80% 정도만 부여받게 되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전망치는, 컨센서스 전망 주가치는 한 30만원 초반대 구성을 하는 게 사실상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30만원에 대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각 기관에서 고점에 대한 우려심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꽉 찬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초점을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겠지만, 현재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점에 대한 우려심을 배제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장 정리를 해보자면, 자, 결국에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이 너무나 뻔한 종목들이 또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월달 어떤 종목군으로 이 시장을 대비해야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결국에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은 조선과 방산 그리고 화장품이다 라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런 섹터군이 아니라 시장에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섹터들 뭐 몇 가지가 있죠. 최근에 뭐 남북 경협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풍력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아직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런 관련주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겠지만, 결국에 7월달 우리가 지수 변동성을 대비해야 되는 7월달로 들어섰을 때는 이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조선과 방산, 화장품, 그리고 AI 쪽은 전력 쪽이 되겠죠. 이렇게 실적이 명확하게 개선될 수 있는 섹터군들, 유망한 섹터군들 위주로 모아가기 흐름을 펼치신다면 7월을 맞이하는 자세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장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보자면, 자, 생각보다 먹을거리도 많이 없었고 기존의 이슈 종목들이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월달 이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대비해야 되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섹터들 보이면 구독자분들에게 바로바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잡아드렸죠. 효성중공업부터 필두로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나는 종목들에 있어서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주식 투자 전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개인 번호 적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회사 쪽이랑 협의를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아무런 대가 없이 포트폴리오 관리 도와드릴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분들 7월 대비 잘 하시고,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변화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면 바로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